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명을 바꾼 대화라는 책입니다. 오리온 지음 다른 상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애초에 정해진 운명이라는 건 없으며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삶, 원래 그런 사람,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운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완벽해야 할까요? 무엇을 이뤄야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실수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어제의 후회, 내일 해내야 하는 목표들이 강해질수록 의식세계 활동은 솟구칩니다. 기우는 시소처럼 무의식 세계로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내면을 마주하는 건 의지와 머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따뜻하게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매캐한 연기처럼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무언가를 비워내야 합니다. 빈 공간을 만들어 우리가 잠시 쉬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긍정 에너지 확장 법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에 집중하면 더 많은 긍정 에너지가 생깁니다. 빛의 자리에 더 많은 빛을 채우다 보면 그 빛이 넘쳐 흘러 주변의 어둠까지 밝힙니다. 긍정 에너지는 점차 확장됩니다. 물이 많고 높은 곳에서 적고 낮은 곳으로 자연스레 흘러 부족한 곳이 채워집니다. 공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공기가 덜 모여 있는 곳으로 바람이 불어 자연스레 공기가 덜한 곳이 채워집니다. 이처럼 우주의 만물은 끊임없이 전체적으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며 평형을 찾아갑니다. 외부의 상황이 변하면 능동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시 새로운 평형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우주가 본래 갖고 있는 힘이며 자연의 이치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영원히 지속될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해서 가진 것을 더 많이 채우다 보면 그것이 넘쳐 흘러 자연스레 부족한 곳을 채우게 됩니다. 물이 넘치면 메마른 곳까지 흘러가 적시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결핍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부족하게 느끼는 내가 존재할 뿐입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정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없게 될까봐 또는 없음으로 인해 다칠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정의 에너지는 반드시 부정의 것을 끌어당깁니다. 결핍에 집중하는 자세는 계속해서 불안을 만들기 때문에 목표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온전히 목표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싶던 것을 가진 이후에도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여전히 자신이 부족해 보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하고 더 채우기 위해서 달리고 외부에서 가져다 채우려고 애쓴다 한들 만족은 좀처럼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라는 말은 성실하게 사는 우리를 꼬드기는 악마의 속삭임이 아닙니다. 현재에 만족하며 배 깔고 누워서 태만하게 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불안을 내려놓고 긍정 에너지를 끌어올려 목표에 좀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빠른 문제 해결, 더 큰 성공, 평온한 행복을 원한다면 결핍으로부터 가진 것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가진 것은 감사를 부르고 긍정의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내 밖의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을 빛으로 먼저 채우면 됩니다. 가진 것이 가득 차 넘쳐 흐르면 자연스레 주변의 어둠과 부족한 자리까지 흘러가 채웁니다. 가진 것의 긍정 에너지를 점차 자신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럼 우주의 에너지가 어떻게 내게 올까요? 평광판 패턴 이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나의 무의식 세계로 들어올 때 특정 패턴의 틀을 통과하며 이 틀의 패턴은 나의 내면 에너지가 정합니다. 때문에 틀을 통과해 나의 내면에 들어올 수 있는 우주 에너지는 무의식 틀 위의 패턴에 맞는 형태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우주 에너지 중에서 나의 내면 에너지와 동일한 형태만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즉, 나의 행복은 우주의 행운만 끌어당기고 나의 불행은 우주의 부름만 끌어당기게 됩니다. 내용물이 어떤 것이든 간에 특정 모양의 틀을 기우면 그 모양으로 변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뇌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우주의 행운만 끌어당길 수 있도록 행운 모양, 행운 패턴의 무의식 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이성이 아닌 감정에 있습니다. 우주의 행운을 끌어당기는 과정 11단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내가 믿는 신념대로 생각하고 특정 감정 상태를 유지한다. 2단계, 감정은 나의 무의식 세계를 여는 열쇠 역할을 한다. 3단계, 나의 뇌는 1단계에서 발생한 감정을 근거로 상황을 판단해 무의식 틀의 패턴을 결정한다. 4단계, 특정 모양을 띠는 무의식 틀을 경계로 안쪽은 자아의 내면이 감정에 근거한 에너지 파동을 그리고 있다. 5단계, 무의식 틀을 경계로 바깥쪽은 우주의 다양한 에너지가 모든 방향으로 파동을 그리고 있다. 6단계, 내면의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무의식 틀을 통과해 우주로 나가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우주의 에너지도 나의 무의식 틀을 통과해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7단계, 에너지 파동의 이동이 일어날 때 3단계에서 어떠한 패턴의 무의식들이 형성되는가에 따라 우주 에너지의 파동 중에서 특정 형태의 파동만 틀의 모양을 통과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는 평광판이 전자 기파를 통과시킬 때 특정 방향의 파동만 골라서 취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8단계, 나의 내면으로 도달한 특정 우주 에너지 파동은 나의 무의식 에너지 파동과 흡사해 중첩이 되며 보강된다. 두 에너지의 결합으로 파동의 진폭은 커진다. 9단계, 에너지의 크기만큼 의식이 자각할 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고 결과를 만든다. 행운과 불운을 끌어당긴다. 10단계, 우주와 나의 상호작용은 끊임이 없다. 이때 내가 내면을 잘 다스리거나 또는 어떤 감정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1단계의 감정이 강력해지면서 3단계의 무의식 틀의 패턴이 좀 더 통일되고 명확해진다. 이 경우에는 보강 간섭이 많이 일어나면서 내가 의식하는 현실 세계에 눈에 띄는 결과물을 도출한다. 이는 돌 여러 개를 연못 한 곳에 동시에 던지면 이 돌들이 한 곳에서 만드는 물의 동심원이 뚜렷하며
물의 파동이 잘 퍼져 나가는 것과 같다. 11단계. 특정 감정이 약하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을 때 1단계의 감정은 그 종류가 많고 힘이 분산되며 지속 시간이 짧다. 이 경우에는 3단계 무의식 들의 패턴이 통일되지 않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주 에너지와 나의 내면 에너지의 상쇄 간섭도 많이 일어난다. 이는 작은 돌들을 연못 여기저기에 동시에 던지면 돌이 만드는 물의 동심원 파동이 조금씩 생기다 옆 동심원의 영향을 받아 곧 없어지고 마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처럼 우리가 무의식 세계에 특정 패턴을 만들 수만 있다면 우주의 어떤 에너지도 내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패턴을 만드는 열쇠라는 그런 사실만 알면 우리는 모두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여는 목적 설정법이 있습니다. 목적은 나라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목표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세울 수 있는 도달점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 목적을 향해 즐겁게 나아가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여는 5가지 목적, 목표 설정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부 요인이 아닌 자기 내면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유가 있어야 통제 가능하며 성공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살이 좀 더 빠지면 날씬해 보이겠지? 그럼 난 예뻐 보일 거야. 이걸 해내면 아내가, 부모님이 기뻐할 거야. 사람이 다니는 길에 이딴 걸 놓고 내가 걸려 넘어져서 다쳤잖아. 위의 것보다 나의 내면의 것에 기준을 삼아야 좋습니다. 통통하니까 내가 더 귀엽네. 이렇게 귀여운데 군것질을 줄이면 더 건강해지고 활기찬 내가 되겠지? 저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궁금하네. 한번 알아봐서 나도 해봐야겠다. 그러면 내가 기쁠 거야. 내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이런 곳에 걸려 넘어졌구나. 앞을 좀 더 잘 보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의무적인 이유로 목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해지기 싫어서 돈을 번다. 먹고 살려고 일을 한다. 세금을 내야 하니까 싫어도 해야지. 우리의 뇌는 찰나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이 행하는 과정이 옳고 그른지는 모릅니다. 뇌는 그저 주인이 느끼는 내면의 감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문제를 피하기 위한 목표와 의무로서 해야 하는 일은 비록 진행 과정은 올바르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부정적입니다. 문제는 뇌는 부정적인 감정만 진짜 나의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인이 가난해야 한다, 싫어하니 세금을 못 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긍정적인 이유로 지금도 좋지만 더 나아지기 위해서라는 문장으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 완료형으로 설정하는 것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발 오늘은 좋은 하루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은 좋은 날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 목표를 미래 완료형으로 말하고 이미 이룬 것처럼 담담히 과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생기는 막연한 불안감이 낮아져 나의 에너지를 과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온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꼭 해내고 말 거야가 아닙니다. 너무 간절한 바람은 목표한 것이
지금 내겐 없다는 결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뇌는 단순하게 주인에게 없다고 느끼고 없으니 계속 없도록 이를 만듭니다.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한다고 나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야 뇌도 믿고 우주의 행운을 끌어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우주도 나를 돕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미래의 기준을 두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선택지 중에서 덜 나쁜 것, 그나마 더 나은 것을 고르는 습관은 나를 딱 그 정도만 이루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가 만든 틀에 나를 가두는 격입니다. 넓은 시야로 높은 곳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목적이나 목표 설정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더욱이 차원 높은 다른 세상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과거에서 사는 사람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과거를 바라보며 그때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때 이룬 것을 다시 해내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딱 과거의 그만큼만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더 높고 넓은 차원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미래에 나를 머물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생의 원리를 이용해 나의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목적을 설정할 때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선한 소망을 담으면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선한 윤리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싶어도 눈앞에 닥친 이익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준 긍정의 에너지가 세상 누군가를 살려 더 큰 에너지로 돌아온다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내가 누군가에서 받기를 바라지 않고 주는 도움이 누군가를 살리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도움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상생의 삶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돕고 살린다는 뜻입니다.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는 서로를 살리기 때문에 함께 에너지의 진폭을 키웁니다. 나는 남을 통해 나의 타고난 크기와 영역을 넘을 수 있습니다. 상생의 원리를 잘 이용하면 본래 내가 갈 수 있는 목표보다 더 높고 먼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료로 나의 신념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 때문이야, 그 일 때문에 라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는 내 안에 있어야 통제 가능한 것이 됩니다. 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정적 감정의 이유가 되는 대상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는 행위는 나를 잘 알지 못하거나 나를 아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이유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이유여야 그것을 내가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남 탓을 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결정 과정에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행동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가진 생각이라도 타인의 기준이 맞춰지면 뇌는 주인의 진짜 생각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뇌는 단순해서 빠른 것, 가까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타인의 기준을 맞춘 목표는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맞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요. 뇌가 무의식 틀을 만들 때 가까이 있는 기준은 타인이 아닌 나이고 빠른 기준은 내가 느낀 감정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암에 걸리면 안 되니까 꼭 건강검진을 한다. 가난이 싫어서 일을 한다. 이런 생각들은 불안을 낳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먹어도 그것과 별개로
뇌는 불안한 감정을 잃고 주인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주인이 부자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뇌는 단순하고 빠르게 느낀 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뇌는 무의식 세계를 통해 우주 에너지와 협력해 주인이 계속 건강을 잃도록 이를 꾸미고 가난을 겪도록 이를 꾸밉니다. 네 번째는 유명한 전문가가 그랬대라며 밖에서 이유를 찾지 않아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나를 위해서 행동합니다. 친구들은 모두 A를 선택하는데 나만 B를 선택하면 왠지 좀 그렇다. 그래서 나는 친구와 같은 것으로 선택을 바꾼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내가 하려는 일을 왜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하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가, 유명한 사람이, 전문가가 했으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정확한 외부 정보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데이터 수집이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노력과 객관적이고 냉정한 상황 파악은 근거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경우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공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밤새 방 정리만 하다 잠들어 버린 학생이 그런 예입니다. 깔끔한 주변 환경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위안하며 공부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렵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실패를 막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많이 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은 불운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여섯 번째는 실패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면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정적 감정이 습관화되어 있거나 자동화된 경우에는 목적을 위해 행동할 때 집중하기가 힘이 듭니다. 성공을 위해 온전히 나의 열정을 집중해야 할 나의 에너지가 실패를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쪽으로 분산됩니다. 실패하면 그럴 만한 이유를 찾아 위안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전혀 없는 성공의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패에서 멈추지 않고 이를 성공의 발판과 수단으로 삼아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면의 힘입니다. 추구하는 일의 목적이 내면에 존재하는 사람은 성공할 때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냉정한 판단 이후에는 긍정적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과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자친구가 나를 떠났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내가 못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쁜 놈이라고 분노하기보다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미래 목적을 위해 새로운 것 배우기라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뭐뭐 하면 한다, 뭐뭐 했으면 내가 했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이면 하고 그른 것이면 거절하면 됩니다. 돈이 모이면 집을 살게, 당신이 하는 거 봐서 내가 할게, 이런 생각 역시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미래 실패에 대한 상처가 두려워서 안전하다고 느낄 상황이 되어야 결정하고 행동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불안이 근본에 존재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불운만 불러올 뿐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고 옳은 것이면 지금 하면 됩니다. 그른 일이고 하지 않을 일이면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상대방의 평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싫어하는 순간 그 일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싫어하지만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싫어하는 것과 옳지 않아서 멀리 하는 것은 다른 행위입니다. 전자는 내가 고통스럽고 후자는 나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열 번째는 물이 반밖에 없어 보다는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운을 끌어당깁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비어 있는 곳보다 그 옆에 채워진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단순해서 무의식 틀을 만들 때 내가 현재 느끼는 감정에 기초해서 결정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목표에 대한 생각이더라도 결핍에 집중한 문장은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없습니다. 뇌는 주인이 결핍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불운을 끌어옵니다. 가진 것을 발견하고 의식적으로 알려고 노력할수록 뇌는 주인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질 수 있게 우주의 긍정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이처럼 나의 신념이 진정으로 내 안에서 형성된 나의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내 눈을 가리던 안개를 걷어냄과 동시에 나의 신념이 정말 나의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과 운을 부르는 색채 명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김동완 지음 행성비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복을 채워주고 재물을 불러오는 색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운을 부르는 색으로 자신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색을 알면 돈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집안에 두면 좋은 색,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풍수상식, 돈 들어오는 집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채 심리란 색과 마음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색채 심리학은 색채를 활용하여 사람의 타고난 성격과 마음의 소리와 살아온 삶의 흔적, 무의식에 존재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등을 치유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오래전부터 색이 사람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는 모든 컬러에는 고유한 파장, 진동수,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색의 본질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색채 심리를 활용해서 색이 상품 홍보와 판매, 음식의 맛, 성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연구했다면 동양은 오행, 방향, 계절, 사주, 운명 등 생각과 상상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색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 색채 심리는 크게 응용 색채 심리와 심층 색채 심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응용 색채 심리는 색의 이미지, 색의 인상, 색의 특성 등 색의 심리학적 효과를 시각적 분위기 조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마케팅이나 건축 환경 디자인에 많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심층적 색채 심리는 심리학의 영역에서 색을 활용합니다. 우리는 삶의 거의 모든 시간을 색과 함께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이 들 때까지 심지어 꿈에서도 다양한 색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연에는 하늘, 산, 강, 바다, 햇빛, 나무, 구름, 들판 등 다양한 색이 존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실과 거실의 벽지와 장식, 식탁에 놓인 갖가지 그릇과 음식들, 집 밖의 건물, 버스, 지하철, 사람들의 다양한 옷까지 보이는 모든 것이 제각각 색채를 발산하는 사물들입니다. 인간은 색채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에는 저마다 고유의 이름과 상징이 있습니다. 상호와 로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호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짓습니다. 로고는 모양, 색상, 서체 등을 조화롭게 디자인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은 파란색이고 그 다음으로 빨간색, 검은색 순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자면 상호와 로고를 정할 때 모양, 색상, 서체 등이 사업체 대표의 사주와 어울려야 그 회사가 잘 됩니다. 그러려면 사주팔자에 고립된 오행, 없는 오행, 부족한 오행의 색상을 보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명품, 패션, 뷰티 분야처럼 색이 매출과 직결되는 업계에서만 색을 활용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컬러 마케팅이 일반화되어 식품이나 가전, 자동차, 영화,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입니다. 이유는 색이 막대한 부가가치와 연결되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색은 돈이 됩니다. 집안에 두면 좋은 색이 있는데요. 색과 시간을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방을 꾸민 공간에서 머물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곤함을 느끼고 지루해집니다. 반대로 파란색으로 방을 꾸민 공간에서 머물면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여유롭고 느긋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회의실을 빨간색으로 꾸미면 회의 진행이 어렵고 산만해지며 쉽게 피곤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회의실을 파란색으로 꾸미면 사고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지고 회의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무엇보다 긴장을 푸는 효과도 있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색의 속성이 이렇다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을 이해하는 건축가들은 오행의 오색을 연구해서 풍수 인테리어와 접목시킵니다. 침대의 색, 벽지색, 커튼색 등 실내 인테리어 분야의 색상이 우리의 운명에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오거나 기운이 왕성해지는 느낌을 주는 색상이 있습니다. 1. 빨간색. 화의 기운을 상징하는 빨간색은 사랑과 정열을 뜻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불이 타오르듯 기운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집안에서 남쪽에 빨간색 실내 장식품을 놓아두면 행운이 깃들 것입니다. 가령 빨간색 그림이나 장식을 두면 남쪽은 표현, 소리 등을 의미하므로 기쁜 소식 또는 일상생활에서 반가운 메시지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노란색. 토 기운의 노란색은 안정적인데요. 흙이 만물을 키워내기 때문에 모성적 측면이 있고 반대로 만물을 묶기 때문에 매장의 속성도 갖고 있습니다. 북동과 남서쪽 방위에 속하며 황색은 포용의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삶의 갈망, 의지와 끈기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황색의 그림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놓아두면 반드시 기랑 기운이 자신에게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파란색. 목의 색상인 파란색은 사람들에게 청량감, 깨끗함을 선사합니다. 맑고 밝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이지적이며 젊은 이미지를 안겨줍니다. 또 정신적으로 생기가 돋아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방위상으로는 동쪽에 속하며 동쪽 방위에 청색 계통의 색상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매사에 상승의 운세를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색 그림을 걸어놓거나 커튼을 치거나 청색 벽지를 바르면 운이 깃듭니다. 4. 흰색.
금의 속성을 가진 흰색은 우리 민족이 가장 상서롭게 여기는 색입니다. 백색은 극단적인 순수함을 나타내는 한편 모든 색깔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희생과 조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방위상 서쪽에 해당하므로 서쪽에 흰색에 해당하는 눈 그림 등을 걸어놓거나 흰색 상품을 두면 좋습니다. 5. 검은색. 수 기질을 내포한 검은색은 자신의 본성은 감추고 남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고 싶은 색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거나 위험 있게 보이고자 할 때 이 색상을 애용합니다. 또한 암흑, 운둔, 공포, 비밀의 의미를 나타내고 싶을 때 흑색이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한편 사회적인 발전을 원할 때도 사용되는 등 양극단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방위상 북쪽에 해당하므로 북쪽에 검은색에 해당하는 그림 등을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럼 돈이 많이 들어오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집을 어떤 색깔로 꾸미는가에 따라 자신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담은 색깔을 선택해서 집안을 좋은 운으로 채우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공간에 따라 적합한 색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간의 쓰임에 따라 색이 주는 에너지를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색채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침실입니다. 침실은 하루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다가 휴식하는 장소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풍수지리에서 색깔은 부족한 기를 보호하고 넘치는 기를 상충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커튼이나 이불 커버, 베개 커버 등으로 침실을 꾸밀 때도 오행의 색상에 따라서 정해야 합니다. 기본은 우리 사주에서 부족한 색을 침구색이나 잠옷색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의 기운이 약한 사주라면 파란색, 화의 기운이 약하다면 빨간색, 토의 기운이 약하다면 황토색이나 오렌지색, 금의 기운이 약하다면 흰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머리를 두고 자는 베개에는 운이 숨어 있습니다. 큰 베개를 사용하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침대 위에 올려둘 때에는 하나만 두지 말고 2개 세트로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침구와 잠옷은 자주 교체하고 세탁해야 전반적으로 운이 좋아집니다. 개개인의 운명에서 부족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기운을 상징하는 색을 활용하면서 그 색에 해당되는 방향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색채 풍수의 핵심입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의 색을 잘 이용하는 것도 공간 인테리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쓰는 지갑은 풍수지리적으로 재운을 의미하고 인간관계나 사업의 운을 상승시키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만약에 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고 꽉 막힌 듯 풀리지 않는다면 지갑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의 색은 재운뿐 아니라 좋은 인연, 업무적인 파트너나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빨간색 지갑이 재물 운을 좋게 한다는 설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들어온 돈을 잘 지키려면 마음이 차분해야 하는데 붉은색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빨간색은 불이라서 불이 돈을 태워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색의 지갑을 선택해야 할까요? 보편적으로 오행에서 재물이나 결실을 의미하는 색은 토의 색깔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부르고 싶다면 빨간색보다 황금색이나 황갈색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빨간 지갑을 지녀야 한다면 검은색이나 황갈색의 굵은 줄이 들어가 있어 붉은색의 들뜨는 기운을
눌러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행운의 색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주를 잘 알고 여기에 맞는 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풍수지리 상식도 있습니다. 현관문이 볼록형으로 건물 밖으로 적당히 나온 듯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의 소통이 쉬워져서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도 좋아지고 복을 부르게 됩니다. 현관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넓어지는 구조가 좋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널려 있거나 잡동사니가 쌓여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의 소통이 어렵고 살기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현관은 밝고 깨끗해야 좋습니다. 현관은 기, 즉 복이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밝고 깨끗할수록 기의 소통이 좋고 복을 불러드립니다. 현관에서 곧바로 거실, 부엌, 안방 등이 보이면 좋지 않습니다. 안정감이 떨어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신경 쓰여서 긴장하게 됩니다. 또한 거실은 밝아야 합니다. 낮에도 불을 켜놓아야 하는 어두운 거실은 좋지 않습니다. 거실의 소파와 현관문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약간 사선을 이루어야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과 거실에 앉아 있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만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가 순환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침실은 현관문과 떨어져 독립된 공간에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가장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야 밤에 숙면을 취하고 낮에 힘있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침실은 불을 껐을 때 충분히 어두워야 합니다. 커튼 등으로 실내 밝기를 조절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빈 방이 없어야 합니다. 집안에 빈 방이 있으면 기가 안정되지 못하고 균형감이 깨져 슬픔과 걱정이 생깁니다. 집안이 어두우면 좋지 않습니다. 낮에도 불을 켜야 할 만큼 어두우면 재산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이 건강 등에서 우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 음습하면 좋지 않습니다. 창문이 없어 공기가 순환되지 않고 나무나 수족관에서 생기는 습기로 가득 차면 곰팡이가 피는 등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현관 입구 좌우에 거울을 두는 것은 좋습니다. 현관 우측에 두면 명예, 관지, 인기에 좋고 남자가 잘 되며 좌측에 두면 금전운이 좋아지며 여자가 잘 됩니다. 집안에 수석과 같은 돌 장식이나 수족관처럼 물이 생기는 물건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면 집안에 냉기가 흘러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두통, 중풍, 통풍, 냉증 등의 건강 질환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맹수의 그림이 거실에 걸려 있으면 섬뜩함에 사람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을 벌린 맹수 그림 등은 피해야 합니다. 모든 색채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정돈시켜 일의 능률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색은 자존감과 행복감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